회사원이 투잡을 한다는 건 어려운 일이다. 엔잡의 시대이기 때문에 막연히 투잡을 꿈꾸는 회사원은 많지만 그중 실행에 옮기는 사람은 1%도 되지 않는다. 나는 계획을 세우지 못하는 극강의 P 성향에다가 친구들과 뭐 내기하는 것도 싫어할 만큼 간이 작은 사람이다. 이런 내가 어떤 생각의 메커니즘으로 지금까지 사업을 확장해 올 수 있었을까? 앞서 올린 영상에서처럼 나는 29살의 나이에 비트코인으로 빚 1억이 생겼다. 대기업에 다니기 때문에 빚 1억이 별게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매월 부모님께 보탬이 되어야 하는 돈과 내 생활비를 제하면 생각보다 금방 갚을 수 있는 돈이 아니었다. 무엇보다 적어도 3년에서 5년 후면 여자친구와 결혼할 나이였고 돈을 모아가긴커녕 그때까지 빚을 다 갚을 수 있을지도 불확실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너무 힘들었다. 그때 알았다. 사람이 미래를 인정하고 싶지 않을 땐 그냥 회피하게 된다. 오늘만 살게 된다. 그렇게 흥청망청 1년이 흘렀다. 혼자만 숨기고 있기가 더 힘들어서 여자친구에게 털어놨고 여자친구가 응원해준 덕분에 나는 다시 미래를 생각해보게 되었다. 이대로 가만히 시간이 흘렀을 때 몇 년 후가 눈에 선했고 내가 마주하고 싶지 않은 미래였다. 즉 미래에 대한 나의 이상과 현실은 달랐다. 그래서 나는 생각했다. 그 미래를 바꾸겠다고. 미래를 바꾸려면 답은 간단했다. 지금 더 많은 돈을 버는 것이었다. 회사원인 내가 더 많은 돈을 벌려면 투잡을 하는 것뿐이었다. 그렇게 나는 투잡을 시작하기로 했다. 퇴근하고 노동성 투잡을 하는 것은 벌 수 있는 돈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고려하지 않았다. 만약 내가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돈이 모자랐다면 일시적으로 투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할 수는 있었겠지만 아무튼 간단한 사업을 해보기로 했다. 당시 우연한 계기로 파티룸에 대해 알게 되었다. 파티룸은 고객들이 공간 안에서 모임을 가질 수 있게끔 꾸며놓고 대여하는 사업이다. 공간을 고객에게 빌려주기만 하고 내가 상주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회사 다니면서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역시 실행하는 건 쉽지 않았다. 직장인은 실행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왜냐면 뭔가를 도전해서 돈을 잃게 되었을 때 잃은 돈이 시간으로 환산이 되어서 마음이 더 아프기 때문이다. 직장인은 자영업자보다 매월 일정한 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하지만 돈을 잃었을 땐 이게 단점이 될 수도 있다. 한 달에 200만 원 버는 사람이 1000만 원을 잃었다고 생각해보자. 보통의 직장인은 일을 더 열심히 해도 당장 월급이 오르진 않는다. 그래서 잃은 돈 1000만 원은 곧 5개월이라는 시간으로 환산이 된다. 5개월을 잃은 거다. 이런 생각에 더욱더 도전할 수가 없다. 나는 이 두려움을 떨치고 도전하기 위해 내 사업이 잘못됐을 경우의 손실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실패해도 내 일상에 큰 영향이 없도록 하는 거다. 그렇게 마음을 먹으니까 실패하는 것이 크게 두렵지 않았다.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일단 월세가 싼 자리에 들어가기로 다짐했다. 월세가 싼 자리에 들어가는 법은 수시로 네이버 부동산을 보는 것이다. 싼 자리는 매물이 나오자마자 나에게 닿기도 전에 사라진다. 그래서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무의식 중에 스마트폰을 켤 때 습관처럼 유튜브 어플이나 인스타그램 어플을 누르는 경향이 있다. 나는 그때 네이버 부동산을 너무 많이 봐서 아무 생각 없이 핸드폰을 열 때 나도 모르게 네이버 부동산 앱을 킬 정도였다. 그렇게 해서 홍대에서 월세 75만 원에 아주 싼 자리를 구할 수 있었다. 인테리어도 최대한 돈을 아끼기 위해 유튜브를 보면서 셀프로 진행했다. 그렇게 나는 보증금 1000만 원에 인테리어 비용 300만 원 정도로 창업을 할 수 있었다. 이 사업이 잘못돼도 내가 잃는 돈은 투자금 300만 원과 매월 고정비 75만 원이었다. 이 정도면 내 월급으로 커버할 수 있으니까 내 일상은 안전할 것 같았다. 사실 안 해본 일을 한다는 건 생각보다 힘들었다. 일단 시행착오가 너무너무 많다. 갑자기 원인 모르게 바닥에 물이 차기도 하고 건물주와의 갈등으로 영업을 못할 위기에 놓이기도 했다. 신상 손님과 다투기도 하고 모든 게 생각처럼 안 되기도 한다. 심지어 어떤 날에는 업장 문 앞에다가 정체 모를 행인이 대변을 봐놓고 간 날이 있었다. 새벽 1시에 그 대변을 밟았다는 손님의 연락을 받고 그 시간에 가서 직접 내 손으로 치웠다. 이렇다 보니 창업한 걸 후회하는 순간도 정말 많았다. 하지만 이런 사건 사고를 겪을수록 나는 몰랐던 무언가를 배우게 되고 점점 단단해졌다.
그리고 문제는 해결되기 마련이다. 이렇게 몇 번 반복하다 보면 언제부턴간 문제가 생겨도 스트레스 받지 않는다. 왜냐면 이 문제도 어떻게든 해결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힘들게 해낸 첫 창업에서 매월 200만 원의 부수입이 생겼다. 직장인이 부수입 200만 원이 생겼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다. 단순히 생각해 봤을 때 매월 200만 원씩 더 쓰고 생활할 수 있는 거다. 근데 사실은 훨씬 더 큰 효과가 있다. 바로 이 200만 원을 이용해서 아주 쉬운 마음으로 또 다음 도전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내가 처음 파티룸을 도전할 때는 잘못됐을 경우를 생각해서 최소한의 규모로 시작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제 다음 도전에서 매월 200만 원까지는 잃어도 괜찮은 상황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파티룸을 하나 더 늘려가며 시설비에 전보다 더 큰 돈을 투자하고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었다. 그렇게 두 번째 거에서도 수익이 나면 또 세 번째 거를 더 가벼운 마음으로 도전할 수 있다. 주변에서 어떻게 그렇게 확장도 많이 하고 도대체 그런 추진력이 어디서 나냐,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는다. 그런데 사실은 첫 번째 업장 말고는 이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쉽게 확장할 수 있었다. 첫 단추가 90%다. 이렇게 3년 반을 보내면서 나는 업장이 많아지고 업종이 다양해지고 매월 2,500만 원을 벌게 되었다. 지금의 나는 이 2,500만 원을 이용해서 또 어떤 걸 도전할 수 있을지 생각한다. 자만일 수도 있겠지만 왠지 뭐든 도전하면 해낼 수 있을 것만 같다. 3년 반 동안 누구보다 꽉 찬 시간을 보냈기에 지금 나의 삶은 생기로 가득하고 나의 자존감과 자신감은 하늘을 찌른다. 지난 주말 오후 사람이 바글바글한 성수동 거리. 나는 거리를 걷다가 웃으며 다짐했다. 이 거리에 언젠가는 와인바나 카페를 차리겠노라고.